좀 채울게요. 그럼 아마 오늘 숙제 낸 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오면 될 겁니다. 수요일까지 해오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 빠지지. 많이 빠지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말했다시피 새롭게 이제 복습하면서 진행할 거니까 수능 특강을 샀어요? 도착했니? 벌써 도착했어? 아니 하품 이쪽 아직 출고가 안 됐고 여기 아직 안 들어가. 미적 오늘 나오지 않았니? 내일이야? 더 헷갈리네. 네, 알겠어요. 다음 주에는 뭐 나오겠지, 맞지? 자, 정적분의 급수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이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해를 좀 도모해야 돼요. 배경 설명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적분은 기원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건 이미 기원 전에 있던 개념이에요. 기원 전부터 넓이라는 개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도입했던 적분이라는 개념은 지금과는 좀 달라요. 지금과는 또 좀 다르게 계산을 했다. 미분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기원 전에 넓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형태랑은 좀 달랐답니다. 달랐대요.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했대요. 그럼 미분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뉴턴이죠. 뉴턴이 계산하려고. 그쵸? 중력가속도 같은 거 계산하려면 이 형태에 대해서 뭔가 이게 변화율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뉴턴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라이프니츠가 쓴 표현법을 합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 먼저 만들었다는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났어요. 동시대에 냈습니다. 정말 동시대에 내서 그 표현법과 아이디어가 살짝 달라요. 둘이 심지어 아이디어도 달라.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걸 지금 여러분이 배운 게 dx, dfx라고 하는 거고 그게 f'x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뉴턴이 좀 더 라이프니츠보다 유명하니까 그치? 뉴턴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도 미분과 이 넓이 구하는 것은 사실 아예 관련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까지도.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걸 찾아낸 거예요. y는 x제곱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식이 마치 이 x제곱이 미분되기 전 형태인 얘랑 맞닿아 있더라 라는 개념을 누군가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원 전부터 꾸준히 사용하고 있던 방법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법, 즉 미분의 역과정으로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래 기원전 옛날부터 우리가 넓이를 구한 이 x제곱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냈고 근데 그게 사실 미분에서 파생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에 아예 관련이 없던 사실 이 둘은 우리는 뒤늦게 발견된 거니까 얘네를 함께 쓰고 있었지만 원래는 그냥 넓이 구하는 거랑 미분 구하는 거였어요. 그냥 별개입니다. 근데 얘네들 간에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해서 적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서 둘을 연결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젠 넓이를 또는 부피를 우리가 미분의 역과정으로서 도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걔네들은 어떻게 구했는가? 라고 하는 걸 유클리드 기하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했대요. 자, x제곱을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는 원, 사각형, 삼각형 뿐이므로 이 셋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서 뭘 한다? 사각형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여기를 이렇게 사각형들을 긋는다는 거죠. 근데 넓이를 좀 규칙적으로 구하기 위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 가로와 세로를 좀 쪼개야겠다. 특히 이제 가로부터 쪼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0부터 1까지라고 하는 이 1이라는 길을 n조각으로 등분해요. 그럼 여기가 n분의 1이고요. 여기는 n분의 2가 되겠고 여기는 n분의 3이 되겠죠. 그래요? 그럼 여기 좌표는 n분의 1, 그냥 n제곱분의 1이 y좌표가 되고요. 얘는 n제곱분의 4가 y좌표가 되고요. n제곱분의 9가 y좌표가 되겠죠. 그쵸?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그걸 다 더하면은 실제로 여기 넓이랑 똑같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저거는 여기 짜투리가 잔뜩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거 좀 더 좁게 할게요. 좀 더 좁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좁게 해도 남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 가로를 무수히 작게, 진짜 0에 가깝게 쪼개볼게요. 즉, n을 무수히 많게 쪼개서 가로의 길이가 0에 가깝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n분의 1이랑 n분의 k의 제곱이라는 것을 곱해서 k를 1부터 n까지 더하면 그러면 이거 넓이랑 되지 않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그럼 계산해보자.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n세제곱분의 1에다가 k제곱의 공식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죠. 아, 세제곱분의 세제곱이네? 오케이, 3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한 게 구분구적법입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 그 함수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냥 사각형 넓이로 저거 곡선 넓이 구하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보고 있는 개념은 어디 있어요? 이거 언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보죠?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봐요? 이게 픽셀입니다. 이게 컴퓨터에서 쓰는 픽셀,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휴대폰, 모니터, 화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은 그런 게 없는데 모니터 같은 거 이제 건들다 보면 좀 화질 좋게 하려고 뭐 해요? 확장자는 아니지? 화면 조정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맞아요? 뭔 말이냐면 세로 1280조각 내겠다. 가로 2190조각 내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진짜 나중에 그림판 같은 거 엄청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각이에요. 그래서 지우개도 그림판 지우개 써본 적 있어요? 네모나무입니다. 동그라미 아니에요. 다 네모를 기준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곡선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곡선을 못 다뤄요. 그래서 그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는 작업이 그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쓸수록 그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고. 왜? 우리 눈은 되게 나쁘거든. 우리 눈은 되게 나빠서 그런 이제 딱딱 끊기는 부분을 사실 부드럽게 이어진 것처럼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시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마치 선처럼 이루어진 걸 구한다라는 게 얘네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따서 이런 식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그 사진 같은 것도 보면 사진 그 용량 같은 거 옆에 있잖아. 이런 숫자 있잖아. 맞지? 그게 사이즈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했던 것처럼 픽셀 조각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조각낼수록 한 칸마다 다른 색깔을 칠한다는 거야. 한 칸마다 다른 색깔을 칠하다 보니까 그 저장, 그러니까 원래 여기다 빨간색 칠하세요 이러는데 이거를 100조각씩 내서 색칠하다 보면은 정보 용량이 커지잖아. 그래서 사진 화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진 화질이 좋아지고 야 이거 확대하니까 좀만 확대도 깨져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왜? 엄청 세분화해서 쪼개서 거기다 색칠을 일일이 다 한 거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알았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학적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걸 구분구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좀 일반화해보죠. 뭐라고 일반화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똑같아요. 왜? 가로를 굉장히 픽셀을 엄청 작게 만드는 것처럼 가로를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이죠. 자, 가로라는 개념은 n분의 1이에요. 그쵸? 맞아요? 노노노노. 가로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얘랑 얘부터 여기까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할 때 B-A라고 삼습니다. B-A. 0과 1이었기 때문에 n분의 1이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A부터 B까지를 n등분한 다음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 원래는 각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시그마라는 것은 문자랑 관련 없는 n분의 1은 또 꺼낼 수 있으니까 얘를 꺼내고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요? 함수값이 와야 됩니다. 그쵸? 함수값을 xk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1 대입한 거고 2 대입한 거고 3 대입한 거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때 이거를 이제 교재에서는 델타 xk 라고 말을 했는데 델타 x라고 말했네요. x의 변화량 맞죠? x의 증분. 자, 그래서 그냥 가로 얘기한 거죠. 가로 얘기한 거라서 증분 표현을 썼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끼리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리미트 k는 1부터 n까지는 사실상 그냥 한 몸뚱아리라고 보면 되고요. 누가 누구로 변한 거냐면 이 n분의 b-a 즉 델타 x라고 생각한 애를 우리가 dx라고 간 겁니다. 그럼 누가 여기로 간 거냐면 xk라는 게 x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겁니다. xk라는 것을 우리가 x라고 삼으면 되고요. 이 xk라는 것의 등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약간 미분했다라는 식으로 한 것을 델타 x라고 알는 걸 우리가 이걸 dx라고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xk를 미분한 것을 델타 x 그리고 x를 미분한 걸 dx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을 이제 대응시키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 개념이 뭔 말이냐 잘 와닿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예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과 같은 애를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방금 설명한 거에 맞춰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뭔 짓을 했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f에 들어있는 l을 우리가 x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x라고 삼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fx를 정적분하는 걸로 하겠다. 자, 근데 n분의 k라는 게 x잖아. 그치? 그러면은 dx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dx는 이렇게 삼겠다는 거예요. 얘를 미분해라. 미분할 때 근데 k를 문자로 생각하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왜냐면 k가 변하는 애이기 때문에 그래. k가 변하는 애잖아. 변수란 말이야. 그래서 k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n분의 1이 되죠. 그리고 그거를 x에 대한 미분 dx로 삼습니다. 즉, 이 n분의 1을 뭐라고 쓰면 돼요? dx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그마랑 리미트가 합쳐지면 인테그랄이 되는데 그럼 이 위 끝과 아래 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아래 끝은 n분의 k에다가 얘 대입하고요. 이 시그마 아래에 있는 거 대입하고 리미트 보내면 돼요. 그럼 0 되죠. 그쵸? 위 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이 위에 있는 거 대입하고 보내면 됩니다. 그럼 1이죠. 그래서 이게 0과 1이라고 위 끝과 아래 끝이 결정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저 형태가
정적분과 관련이 돼 있대요. 앞선 이 구분구적법의 개념에 의해서. 근데 그럼 이 수열로 표현되어 있는 걸 내가 시그마, 이제 인테그랄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누굴 누구로 대응시킬 거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2번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 시그마가 살짝 바뀌어요. k는 1부터 n까지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f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f 안에 들어있는 애를 내가 x라고 삼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fx라고 하겠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걸 k를 문자로 미분하라 그랬죠. n분의 pk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n분의 p가 되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dx가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n분의 p라는 것을 dx로 삼고요. 윗끝과 아래끝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1을 대입한 걸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p에 무한대잖아. 그치? 그럼 0이죠. 맞죠? n만 무한대로 가고 p는 가만히 있으니까. 자, 여기 k에다 n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얼마예요? p죠. 그래서 0부터 p까지 fx, dx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 알았죠? 다시 아래 끝은 아래에 있는 거 대입하고 무한대 취하면 되고요. 위 끝은 위에 있는 거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n-1로 바꿔도 값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맞죠? n-2로 바꿔도 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무한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두 조각을 뺀다고 값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알았죠? 위 끝은 위에 있는 거 여기 대입하고 무한대. 아래 끝은 아래에 있는 거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낸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야. 그럼 이제 3번은 넘어가고 4번으로 설명해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더하기 n분의 pk n분의 p라고 한 게 있다고 하자. 자, x를 누구로 삼을 거냐에 따라서 위아래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방금 말했던 a 더하기 n분의 pk를 x라고 삼자. 그럼 dx는 뭐가 돼요? 얘를 미분하니까 n분의 p가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주황색으로 쓸까요? 인테그랄 여기다 1 대입하고 무한대 보내면 a죠. 여기다 n 대입하고 무한대 보내면 a 더하기 p죠. 그렇게 fx dx 이렇게 써집니다. fx dx. 헌데 내가 이걸 생각을 좀 바꿨어. 어떻게? 여기를 만약에 x라고 잡자. 그러면은 dx는 n분의 p인 건 똑같은데, 그쵸? 뭐가 달라져요? 내가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고 무한대로 대입하면 뭐가 되죠? 0이죠. n을 대입하고 무한대로 대입하면 뭐가 돼요? p입니다. 0부터 p까지 fa 더하기 x dx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내가 n분의 pk를 x라고 바꾸기로 했으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x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dx와 윗끝 아래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x로 잡을 거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a 더하기 n분의 pk 보통 얘가 제일 편하죠. 왜냐면은 어쨌든 f 안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보기 불편할 때가 많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를 기준으로 잡고 해주는 건데 윗끝 아래끝 잡는 것도 말 그대로 아래의 끝은 아래에 있는 거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라. 윗끝은 위에 있는 거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라 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접근을 해볼게요. 관련된 문제가 한 3문제 있는데 3문제 한번 다루어 보죠. 일단 1243번. 자, f-x가 마이너스 fx라는 건 뭐다? 기함수라는 걸 말했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마이너스 5 더하기 n분의 4k 곱하기 n분의 2다.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얘를 우리가 뭐로 바꾸고 싶다고? 인테그랄로 바꾸고 싶다는 거야. 자, 누구를 문자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얘를 통째로 x로 잡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k에다가 1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x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k에다가 n 대입하고 무한대 대입하면 n분의 4n이라서 그냥 4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fx가 되고, 자, 근데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이게 n분의 4죠. 왜냐면 얘는 상수니까 날아가고 k만 미분된다면 n분의 4잖아. 근데 n분의 2지. 안 맞죠? 그래서 2분의 1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한 마이너스 5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왜냐면 얘는 dx가 아니야. 그쵸? 2분의 1 dx잖아.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dx라고 써줘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에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4k 곱하기 n분의 4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얘를 x로 하고 삼는다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1 대입하고 무한대 보내면 마이너스 1이고요. n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예요? 3인가요? 그쵸? 그리고 fx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냥 dx죠. 이게 3이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3부터 5까지죠. 지금 얘를 보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정적분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0이죠. 자,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정적분하면 얼마예요? 이거 3이죠. 그럼 중간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1이 있잖아. 그치? 1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날아가거든. 그쵸? 그리고 더불어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 3과 5를 마지막으로 더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기함수잖아. 그치? 마이너스부터 5까지 적분하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요? 7이 된다.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fx dx는 얼마? 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3, 3부터 5까지는 7이어야지 더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에서 2분의 1좀 누구 표시나? 다시 여기 마이너스 5 더하기 n분의 4k를 우리가 x라고 삼기로 했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자는 거죠. k에 대해서. 그럼 이 날라가고 n분의 4만 남지. 그게 dx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 있는 건 누구야? n분의 2죠. 안 맞잖아, 숫자가.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이걸 4로 만들어주고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맞춰주는 연습을 조금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저런 형태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다 같은 게 나왔을 때 저걸 인테그랄로 바꾸는 연습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급수 같은 거에서 연습을 했죠. 뭐를? 이따위로 생긴 걸 시그마로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쵸? 2-n분의 3, 2-n분의 6, 2-n분의 3에 자, 시그마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시그마로 바뀌죠? 리미트 그냥 쓰면 되고요. n분의 3도 그냥 쓰면 되는데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이제 써주면 되죠. 그쵸? 그럼 여기 시그마 안에 뭐가 들어가냐는 거야. 간단해. 절대값 밖에 없으니까 절대값이고 2도 변하지 않으니까 2도 그대로 써주고요. 뭐만 바뀌어요? 그냥 마이너스 n분의 3k구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잡자? 얘를 x라고 잡으면 x라고 잡으면 1 대입한 다음에 무한대 대입하면 2고요. n 대입한 다음에 무한대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절대값 x가 되고요. 그럼 이거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n분의 3이란 말이야. 그치? 마이너스 n분의 3이 dx죠? 근데 n분의 3이잖아. dx란 다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다시 넘어가는 과정 중에
2-n분의 3k가 x라면 마이너스 n분의 3이 dx다 라는 거에 착안해서 n분의 3은 마이너스 d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절대값 x dx다. 마이너스 1부터죠.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구해지는 거니까 넓이 구해주면 2분의 1과 2분의 5가 되겠다.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 넓이, 정적분하기 싫어서 그냥 넓이로 구한 거예요. 절대값 x는 그래프 그리기가 좀 수월한 편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은 사실 여기입니다. 1251번 같은 거죠. 뭐가 문제냐? 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식을 쓸 수가 없어요. 잠깐만 고민해볼까요? 한 1분만 고민해볼까요? 1251번 이거 SK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단 삼각형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말해요. 뭐랑 뭐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 그렇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뭐가 좋을까요? 두 개 다 가능은 해요. 그럼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합시다. 이게 1이고요. 그럼 얘는 길이가 뭐죠? 아,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삼아야겠네. 그쵸? 맞아요. 세타로 삼을 때 여기는 그럼 뭐가 돼? 그쵸.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그치?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첫 삼각형은 얘야. 그치? 그럼 얘는 뭐냐면 중심각이 그쵸? 지금 파이라는 애를 n 등분한 거죠. 그러니까 n분의 파이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n분의 파이예요. 이게 스타트야. 즉 중심각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2분의 2n분의 k 파이 곱하기 사인 2n분의 k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넓이가 되죠. 그쵸? 뭐를 잡아야 돼? x로? 뭘 x로 잡아야 돼? 아, 그래. 여기 n분의 1을 써줬죠, 문제에서? 시그마 앞에 있죠? 자, 그래, 이렇게 해보자. 그럼 여기를 내가 fx라고 잡았을 때 요거를 x라고 잡자. 그럼 2n분의 k파이라는 애를 x라고 삼으면 2n분의 파이가 dx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n분의 1이에요. 안 맞죠? 아예 안 맞죠, 숫자가. 아예 안 맞잖아. 이건 n분의 1이잖아. 2n분의 파이가 와야 되는데, 그치? 2분의 파이가 없죠.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2분의 파이와 파이분의 2를 곱해준다는 개념으로 요걸 dx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2분의 1 코사인 x 사인 x dx 앞에 파이분의 2라는 게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x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다가 1 대입하고 무한대로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그쵸? n-1 대입하고 무한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걸 적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2분의 1과 2는 사실상 상쇄되는 개념이라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 사인 x는 아까 어떻게 적분했어요? 2파이 분의 1에 사인 제곱 x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대입한 거죠. 그럼 얼마예요? 2파이 분의 1. 얘가 답입니다. 사실 이것까지만 쓰면 문제 풀이는 굉장히 간단해요. 문제는 요거 쓰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롭다, 어렵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예시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돼. 첫 번째 걸 그려야지. 어중간하게 있잖아? 내가 뭘 해야 될지 어중간해. 그러니까 첫 번째 걸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찾는 거고요. 넓이를 구할 때 방금 아까 전에 말했죠. 시작부터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잡을지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잡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2분의 AB 사인 세타라고 말했으니까 변과 변의 길이를 표현해야 되고요.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각도가 정의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이 모든 호의 길이는 등분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중심부터 얘를 나누었을 때 n분의 파이가 됐다라는 걸 기반으로 여기 꼭지가, 미안해요, 원주각이 2n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원주각을 찾았으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이용해서, 맞지? 그렇게 써준 다음에 이제 dx라는 것을 x라는 걸 설정한 다음에 dx를 맞춰주고 짜투리는 그냥 인테그랄 바깥으로 꺼내준 다음에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얘가 높이죠. n분의 파이죠. 높이가. 그쵸? 그래서 1 사인 n분의 파이. 그치? 근데 밑변의 길이가 1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좋아하긴 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보다. 왜냐면 두 변과 게임각을 우리가 더 알차게 써먹거든. 삼각함수의 극한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질문 있을까요? 자, 질문이 없다면 (10분) 쉬었다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